그날도 평소처럼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따뜻했는데 손끝이 허공을 잡았죠. 늘 있던 지갑이 사라져 있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부터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겨울을 밀어내듯 햇살이 골목길 담벼락 위로 흘러내렸고 어제보다 조금 따뜻한 공기가 노인의 뺨을 스쳤다. 그는 늘 그렇듯 슈퍼 앞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지도 못한 채 손끝을 더듬고 있었다. 가죽의 감촉이 느껴질 자리에서 낯선 허공만 잡히고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멈춰섰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지갑. 그 속에는 이제 세상에 단 한 장뿐인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아직 검정머리였던 자신과 그 옆에서 웃던 아내, 그리고 무릎에 앉은 어린 아들의 얼굴. 그 한 장을 보고 있으면 지나온 세월의 모든 피로가 잠시 녹아내리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진도 그 지갑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노인은 일어나 벤치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불어 신문지 한 장이 구르고 길가의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훑쳤다. 그는 바닥을 더듬듯 발끝으로 툭툭 차보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다. 주머니를 뒤지고 코트를 털고 다시 주머니를 뒤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한참을 서 있다가 그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집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봄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골목길을 따라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집 앞 담장에는 철쭉이 막 피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벌들이 바쁘게 날아다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발만 보며 걸었다. 머릿속엔 지갑이 사라진 이유만 떠올랐다. 내가 어디에 뒀더라. 기억이 희미하게 끊긴 듯 흐릿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퍼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일정하게 벽을 두드리고 부엌 쪽에서 오래된 냄비의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나왔다. 아내가 떠난 지 15년, 그는 여전히 부엌의 물건을 같은 자리에 두었다. 냄비, 찬장, 그리고 식탁 위의 수저통까지 무엇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들이 아내의 자취를 붙잡아두는 마지막 손잡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손바닥으로 나무 결을 천천히 쓸었다. 손끝이 다른 상판의 매끄러운 결을 따라가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세월이 고여 있었고 그 세월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점점 마음을 조여왔다.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지갑은 그의 지난 삶이자 홀로 남은 세월의 유일한 위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부엌 창가에 전화기가 울렸다. 무심히 들려오는 벨소리에 그는 느릿하게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댔다. 아버지,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은행? 안 갔는데 왜? 그는 의아한 듯 물었다.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카드 쓰신 거 아니에요? 순간 말이 끊겼다. 손끝이 굳어지고 가슴 안쪽에서 뭔가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탁 위에 놓인 지갑 자리를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카드는 지갑에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버지, 혹시 요즘 깜빡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그는 한참 침묵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딘가 믿음을 잃은 사람의 말투처럼 들렸다. 난 그럴 리 없어. 짧은 대답 뒤로 통화는 서둘러 끊겼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부엌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여전히 같은 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그 리듬이 낯설게 들렸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노인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이면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한 착각에 눈을 떴고, 새벽이면 창밖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뒤척였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방 안의 공기가 어색했다. 아버지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추고 그 주름진 얼굴 사이로 깊은 고요가 흘렀다. 아버지, 카드 도난 신고는 해놨어요. 근데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확신에 차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맞지만 쓴 건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 한쪽에 앉았다. 창밖에서 참새가 지저귀었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을 지나갔다. 일상의 모든 소리가 평소처럼 들렸지만 둘 사이의 공기만은 어딘가 다른 리듬을 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을 나서며 말했다.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불안하니까요. 그의 말 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엉켜 있었다. 노인은 문 앞까지 나가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월은 그에게서 힘을 가져갔지만 기억과 자존심만큼은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마음 한켠에 작고 단단한 균열이 생겼다. 며칠 후 며느리가 들렀다. 그녀는 식탁 위를 정리하고 냉장고 안에 반찬통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요즘 좀 많이 잊어버리신다면서요? 혹시 물건도 잘 안 보이실 때 있죠?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다른 기류가 섞여 있었다.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 창가에 앉아 햇빛이 바닥에 닿았다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다. 봄의 빛이 부엌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살짝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버님,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도 많다니까요.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짧은 순간 눈빛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피했다. 그날 이후 그는 며느리가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기, 잃어버림, 깜빡함. 그 단어들이 섞여 마음속에서 떠돌며 자신을 점점 낯설게 만들었다. 밤이 찾아왔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노인은 침대맡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와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낡은 노트가 있었다. 지갑이 늘 있던 자리였다. 이젠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 그 빈자리 속에 그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내가 생전에 말하던 한마디. 여보, 물건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은 꼭 붙잡고 계세요. 그 말이 문득 귓가에 스쳤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노트를 펼쳤다. 그 속엔 오래전 장보기 메모, 전기요금 납부일, 그리고 지갑 사진 꼭 확인할 것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글씨는 이제 거의 지워져 있었고 그는 손끝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지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함께 잃어버려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조금씩 믿음을 잃어가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그는 마을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해가 지고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손에는 낡은 우산이 들려 있었고
길가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히 발끝으로 꽃잎을 밟으며 걸었다. 길 끝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볍게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미묘한 순간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소문은 언제나 조용히 번지는 법이었다. 아버지가 돈을 잃어버렸다더라. 정신이 좀. 그런 말이 돌고 있는 듯한 그런 공기의 냄새가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어디선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문고리 위에는 바람에 날린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틈 사이로 부엌의 어둠이 스며나왔다. 그는 손끝으로 문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지갑보다 더 잃은 게 많구나. 그 말은 바람 속에 흩어져 조용히 사라졌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고 그는 문을 열어 들어가 불을 켰다. 부엌 한켠 텅 빈 식탁 위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의심과 외로움 그리고 사라진 신뢰의 잔향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그의 봄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들의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점점 잦아졌고 그 속의 말투는 예전의 다정함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걱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노인은 그 기운을 느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처럼 아려왔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조로웠다. 아침이면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오래된 찻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김이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손끝으로 찻잔을 돌리던 그는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지갑의 빈 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그 자리는 마치 마음속 구멍처럼 아무리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해도 메워지지 않았다. 그는 요즘 들어 자주 물건을 찾았다.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신문이 어디로 갔는지, 그조차도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이 탓인지, 마음의 무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기억은 남아있는데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의 생각도 서서히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법이었다. 점점 세상은 그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다. 이웃들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 않았고 편의점 알바생의 인사도 어딘가 형식적으로 들렸다. 그는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되 닿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찾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익숙했던 발자국의 리듬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들의 방문은 여느 때보다 일찍이었고 가져온 과일 상자 위에는 건강검진 권유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 아들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 혹시 요즘 병원은 안 가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잔잔한 눈빛으로 아들의 입술 움직임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부엌 바닥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어르신, 요즘 정신건강 검진 같은 것도 있대요.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걱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가에 걸린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베란다 유리창에 부딪혀 산란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지는 듯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아내가 떠난 날의 저녁을 떠올렸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 줄이었다. 당신 혼자 있을 때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그를 버티게 해왔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의심 한마디가 그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지갑과 닮은 물건 하나, 새 것처럼 보이는 검정색 가죽 지갑이었다. 아버지, 이거 새로 하나 사왔어요. 이제 카드도 이걸로 옮겨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신호가 숨어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천히 지갑을 밀어놓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새 걸 살 만큼 가진 게 아니야. 잃은 건 물건이 아니라 믿음이었는데.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를 정리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현관을 벗어나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온 빛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의 그림자만 식탁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 들른 노인은 이웃의 시선을 느꼈다. 늘 인사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카운터 위에 잠시 머물다 이내 다른 손님을 향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스며든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들이 돈 잃은 걸 아버지가 모르셨대. 요즘 치매 초기가 많다더라. 그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귀끝에 걸린 소리가 마음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신문 한 부와 두유 한 병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계산대에 손을 내밀며 동전을 세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슈퍼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빛조차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스쳐가며 한쪽 귀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있음을 느꼈다. 의심은 소문보다 빨랐고 그 소문은 때로 진실보다 강하게 남았다. 밤이면 기억이 흐릿해졌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갑을 본 순간을 되짚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은 건 맞지만 그 뒤로 그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부엌일 수도 방 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장면은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점점 불안해지는 걸 느꼈다. 혹시 정말 내가 어디에 두고 잊은 걸까? 아들이 말한 그 깜빡함이 나에게도 시작된 걸까?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침대맡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창살에 부딪혀 방 안벽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벽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잊은 건 아닌데 기억이 흐려지는 건가? 기억은 그에게서 떠나가고 있었지만 의심만은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의심, 아들을 향한 의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의심. 그 의심은 서로 얽혀 밤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노인의 집에 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아버님, 아드님이 요청하셔서요. 혹시 생활편의 서비스 필요하신지 상담차 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혼자 두기엔 불안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잠시 멈춰섰다. 명함 위에 적힌 이름은 낯설었고 그 글씨가 자신을 평가하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괜찮아요. 아직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오래 남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이 나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생각이 천천히 가슴속을 적셨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짧았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단단했다. 아버지, 집에 CCTV 설치해 드릴까 해요. 혹시 또 물건 잃어버리시면 확인이라도 되니까요. 그 말은 배려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불신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무엇을 대답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을 거야. 내 집인데 내가 기억하면 돼. 그러나 그 말은 통화 기록 속 어딘가로 흘러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방 안불을 끄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오며 살짝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마음속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는 벽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손등을 쳐다보았다. 주름 사이에 남은 오래된 상처 하나. 어린 시절 아들을 안고 놀다가 생긴 흉터였다. 그 작은 자국이 이제는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다음 날 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봉투,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묶음. 그 속에서 낯익은 종이 냄새가 풍겨왔다. 아내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였다. 당신은 늘 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천천히 쓸었다.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처럼 스며들었다. 지갑은 없어졌지만 그 속의 사진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혹시 경찰에 신고라도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확인하려 오는구나. 그는 그렇게 느꼈다. 아들은 서랍을 열어보며 지갑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노인에게는 기억을 뒤집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 종이가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게 마음 한가운데에서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밤 노인은 혼자 앉아 부엌 창가를 바라봤다. 바깥의 불빛이 유리에 비치며 자신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다. 그 얼굴이 낯설었다. 어느새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듯했다. 봄이 지나가고 초여름의 냄새가 골목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무 잎이 짙어지고 공기 중에 햇살이 묵직해졌다. 그는 여전히 하루의 대부분을 창가에서 보냈다. 새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놀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자리만 점점 비워지는 듯했다. 지갑이 사라진 지 2달째 되는 날, 아들은 은행에서 이상 거래가 있었다며 다시 찾아왔다. 노인은 말을 잃었다. 아들은 서류를 내밀며 이건 아버지 카드 맞아요. 분명히 인출 기록이 있어요. 그 말에 노인은 종이를 내려다봤다. 거기엔 정확히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 시간 그는 집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한 건 아닌데 기억이 없어.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 속에 며느리의 한숨이 흘렀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집엔 낯선 공기 하나가 남았다. 의심과 미안함, 불신과 후회의 냄새가 뒤섞여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그는 부엌불을 끄며 속삭였다. 이제 믿음이란 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고 창밖에서는 초여름 바람이 느리게 스며들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봄을 떠나 있었고 남은 것은 잊히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노인은 찻잔을 손에 쥔 채 잠시 멈춘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차의 김이 천천히 흩어지고 방 안엔 여전히 공기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멀리 식탁 위로 향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놓여있던 새 지갑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빛이 닿을 때마다 가죽 표면이 미세하게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묘하게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다. 새 것이라는 게 이렇게 낯설 수 있구나. 그는 그렇게 속으로 음졸였다. 지갑을 들면 손끝이 어색했고 아무리 쥐어도 익숙하지 않았다. 손에 익던 낡은 가죽의 냄새, 세월이 스며든 주름, 그 모든 것이 없으니 그저 빈 껍질처럼 느껴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바깥의 나무들이 짙은 초록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멈춘 채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지갑이 사라졌던 그날 무엇을 보고 어디를 걸었고 무엇을 잊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지갑은 아니고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속에서 종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 낯익은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동네 편의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들고 시선을 내렸다. 날짜는 지갑이 사라진 다음 날이었다. 그는 그날 분명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증 금액은 작았다. 3,800원, 두유 한 병과 초콜릿 하나. 익숙한 조합이었다. 그가 매일 아침 슈퍼에서 사던 것과 똑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갔던 걸까 아니면 누가? 생각이 꼬리를 물며 얽혀갔다.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은 건지조차 모호해졌다.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 CCTV에선 사람이 찍혔는데 얼굴이 모자랑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명확하지 않대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손끝에 쥔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다. 설마 내가... 그는 그 생각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무리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다. 그녀는 말없이 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영수증을 힐끗 바라봤다.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의미들이 스며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부엌의 시계가 2시를 알렸다. 그 순간 문득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다. 탁자 위 종이들이 흩날렸고 그중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인은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뒷면에서 낯선 글씨 하나를 발견했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취소 처리. 아들의 글씨였다. 이미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흔적.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들은 이미 자신을 범인으로 확신했었음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식탁 위의 찻잔에서 김이 사라졌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버지, 다음 주엔 병원 꼭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 안쪽에서 어떤 감정이 끌어올랐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기만 천천히 흔들릴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담벼락 위로 내려앉고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장면이 스쳐갔다. 그날 슈퍼 앞 벤치, 손에 들고 있던 신문,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아버님, 떨어뜨리셨어요.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역광에 가려져 있었다. 손에 들린 지갑을 받아든 기억, 그 지갑이 자신 것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은 점점 불분명해졌고 그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혹시 그때 받은 지갑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그걸 착각했나?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시간은 새벽으로 향했고 그의 방 안에는 냉기만 남았다. 다음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 앞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지난달 분실물 관련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경찰은 작은 비닐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지갑이었다. 구겨진 모서리, 낡은 바느질 자국, 사진 한 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주민센터 근처 쓰레기 수거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에 신분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경찰의 말이 끝나자 노인은 잠시 숨을 멈췄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경찰이 돌아간 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지갑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손끝에 닿는 질감이 너무 익숙해서 눈물이 번졌다. 지갑을 열자 사진은 그대로 있었지만 돈은 없었다. 5,000원짜리 한 장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가락 사이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아내와 아들, 그의 얼굴은 세월 속에서 잊히지 않은 듯 또렷했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누가 이 지갑을 가져갔고 왜 다시 버렸을까? 그리고 왜 자신이 도난의 혐의로 오해받아야 했을까?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지갑을 본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경찰이 갖다 줬다. 쓰레기통에서 나왔다더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아들은 조심스레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그건 편의점 영수증과 비슷했지만 날짜가 달랐다. 지갑이 사라지기 전날의 기록이었다. 거기엔 낯선 서명이 있었다. 그 서명은 자신이나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은 눈을 좁혔다. 이게 뭐지?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아버님 카드 잃어버리신 다음 날 동네 배달 알바가 편의점 앞에서 무언가 주워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누군가 주워가서 썼고 그것을 다시 버린 것이었다. 아들은 손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미소도 짓지 못한 채 그저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허무가 뒤섞여 있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의심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아물지는 않았다. 아들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 멍하니 비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그날 밤 그는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다. 그 지갑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간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든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찻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믿음은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이어지기 어렵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시 시작되는 기운을 느꼈다. 그건 오래된 사진 속 아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멀어졌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존재감이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커다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가 새로 들어 있었다. 아버지, 이건 새로 만든 거예요. 앞으로 이건 제가 관리할게요. 그 말은 보살핌처럼 들렸지만 노인은 알았다. 그 속에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신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맡겨두렴. 이제는 믿음도 맡기는 게 편하니까.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 사이의 공기엔 한번 부서졌던 믿음의 파편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 밤이 내려앉고 노인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갑을 손에 쥐고 그 속의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더 멀게 느껴졌다. 그는 속삭였다. 세상에선 돈보다 소중한 게 참 많았는데 그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구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고 창밖에서는 별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새벽 공기가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새벽의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고 나뭇잎 사이로 지나온 바람이 찻잔 위를 스쳐갔다. 여전히 식탁 위에는 낡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지갑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던 신뢰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한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부엌 의자에 앉아 천천히 손가락으로 지갑의 주름을 쓸었다. 손끝에 닿는 질감은 낯설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엔 오래된 서늘함이 남아 있었다. 그 서늘함은 단순한 오해의 기억이 아니라 세월이 쌓이며 만들어낸 관계의 금 같은 것이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깊게 스며 있었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이란 건 참 쉽게 흩어지고 다시 이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천천히 감싸며 잔잔한 회한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찾아왔다.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와 영양제 몇 병이 들어 있었다. 아들은 식탁 위에 그것들을 조심스레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아직 괜찮대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엔 안도와 동시에 약간의 서글픔이 섞여 있었다. 괜찮다니 다행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뒤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지난 오해의 그림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이 지갑 쪽으로 무심히 닿았다가 멈췄다. 노인은 그 손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지갑 예전보다 더 낡았지? 아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노인은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편해졌다는 말 속에 미안함과 잊히지 않은 후회가 함께 묻어 있었다. 잠시 후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엔 같이 바람 좀 쐬러 가요. 지갑도 잃어버렸던데 말고 새로운 데로요. 그 말이 끝나자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러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기운이 느껴졌다. 아들이 돌아간 뒤 노인은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오래된 노트가 여전히 있었다. 노트 표지는 닳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시간의 먼지로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갔다. 아내 병원비 정리, 아들 입대 날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지갑 사진 꼭 확인할 것이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며 미소를 지었다. 그 글씨는 오래전의 자신이었고 그 자신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지갑을 올려놓았다. 둘은 마치 서로에게 남겨진 기억처럼 오래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지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담긴 시간의 결이 있었다. 그 결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도 잃었던 기억보다 남은 온기를 더 또렷하게 느꼈다. 며칠 뒤 날씨가 맑았다. 그는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왔다. 작은 화분들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흙냄새와 함께 여름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옆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주름진 눈가를 따뜻하게 비쳤다. 손에 들린 지갑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 의미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것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다시 되찾은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의심을 견디고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데까지 걸린 그 긴 시간을 지갑이 고요히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손끝으로 지갑을 두드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때 아내가 있었더라면 뭐라 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잃어버린 건 지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었다고. 그 생각에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오해와 침묵 그리고 회한이 지나간 자리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용한 평화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였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님, 그날 제가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갑이 돌아온 게 다행이에요. 그보다 아버님 마음이 돌아온 게 더 다행이에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한 글자마다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노트 사이에 끼워 넣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그날 저녁 그는 부엌 창가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지갑을 쓸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이제 됐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고 저녁 햇살이 부엌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았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감싸듯 조용히 집안을 물들이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짙던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천천히 찾아왔다. 나뭇잎이 색을 바꾸며 떨어졌고 바람은 조금 차가워졌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지갑은 이제 서랍 속 깊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마치 하루를 여는 인사처럼 지갑을 바라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서서히 용서라는 이름의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에 같이 식사해요. 요즘 일도 조금 정리됐어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고 노인은 그 부드러움 속에서 조용히 웃음 한 줄을 느꼈다. 그래, 그날 보자.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을 지나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흘러나왔다. 식당은 아담하고 조용했다. 창가에 앉은 노인과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접시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그 향은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거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때 참 자주 했지.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부드러워졌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가는 시간, 그건 아마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다시 닿기 시작한 증거였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계산대에 다가갔다. 그때 노인이 지갑을 꺼냈다. 낡고 바랜 가죽이 손끝에 닿았다. 오늘은 내가 낼게. 그 말에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됐어요. 제가. 하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짓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오래된 관계의 금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온기가 흘렀다. 식당을 나와 골목을 걷는 동안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저 멀리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슈퍼가 보였다. 그 자리에선 새 간판이 걸려 있었고 이제는 다른 주인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일들이 파도처럼 스쳐갔다. 의심과 오해, 회한과 용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지갑을 살짝 쥐었다. 낡은 가죽의 감촉이 손바닥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젠 괜찮아. 그 말이 입술 사이로 흘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들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신에게. 그저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붉은 빛이 지붕 위를 스치고 골목의 벽돌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지갑은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창문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아들의 웃음이 멀리서 스쳐갔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그는 알았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것을. 다만 서로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조용한 순간만이 남는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식탁 위에 지갑을 어루만졌다. 지갑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 속엔 다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진짜 잃은 게 없구나.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흘러나가 저녁 하늘에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부엌 창문에는 한 줄기 빛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그 빛은 지갑 위에 내려앉아 오래된 시간의 주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름 사이로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이 조용히 스며 있었다.